즐거우션입니다. 먼저 발표 목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개요에서 간략하게 프로젝트의 배경을 설명하고 서비스 소개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했는지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에서 프로젝트의 기술적 측면과 서비스 아키텍처,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 단계까지 설명한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 실버포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동수혁, 팀원 이재석, 최영일, 그리고 발표를 맡은 저 김진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는데 작년 12월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서비스가 노인 중심으로 재편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중심에는 노년층의 건강이 놓여질 것입니다. 신체적인 건강과 정서적인 건강. 그래서 저희는 간단합니다. 실버 세대들에게 신체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웰빙을 이뤄내는 것. 어떻게? 건강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웰빙을 제공하고 소모임 서비스로 노인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실버포션은 실버 세대에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과 소모임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한 말에서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무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인데 그럼 그때그때마다 컴퓨터 앞에 가서 봐야 하나? 저희가 기반하는 건강 데이터는 스마트워치로부터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소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고 소모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모바일 친화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안드로이드 14 이상의 폰을 가지고 계시다면 QR코드를 통해 저희가 만든 앱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폰이더라도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www.silverpotion.site를 입력하시면 저희 서비스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앱을 통해서만 불러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비스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 탭입니다. 건강 탭은 5가지의 구성 요소, 보호관계, 건강 데이터, 웰빙 지수, AI 리포트, 소모임 추천 이렇게 5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섹션별로 먼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선 직접 제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홈화면입니다. 두 서비스 축인 건강 탭과 모임 탭으로 구분되어 있고 건강 탭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맨 위쪽 건강 데이터와 AI 리포트 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 섹션에는 나와 보호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조회됩니다. 보호관계는 나의 보호자 또는 나의 피보호자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간의 건강 데이터를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보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관계 요청을 보내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대방의 건강 데이터와 AI 리포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건강 데이터라는 것이 매우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삼성 헬스나 애플 헬스를 써보면 가족 또는 친구의 데이터가 아닌 오로지 나의 데이터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보호관계는 저희 서비스만이 가지는 차별점으로 혼자서 하는 노부모라던가 또는 여러 독거노인들을 관리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위치한 지금 보이는 건강 데이터 섹션입니다. 건강 데이터는 스마트워치로부터 걸음수, 걸음거리, 심박수, 소모 칼로리, 수면 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저의 스마트워치에 연결된 저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지금까지 한 몇 보 정도 걸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 5,000보 정도 걸었네요. 그리고 수면 시간 같은 경우도 총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계별로 깊은 수면, 렘 수면, 얕은 수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앱을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 앱의 백그라운드에서는 1분에 한 번씩 건강 데이터를 저희 서버에 전송해 유저의 건강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여 최신화된 데이터를 실시간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서버에 저장됨으로써 일자별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별로 조회된 데이터들은 종합하여 주간 평균, 월간 평균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걸음수,
심박, 소모 칼로리, 수면 이러한 건강 데이터들은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이기는 하나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이 숫자만 보고서는 내가 좋은 상태인가 나쁜 상태인가 해석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는 건강 데이터에 대해서 또 사용자에게 생활 습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함으로써 웰빙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웰빙 점수입니다. 웰빙 점수는 활동 점수, 신체 상태 점수, 생활 습관 점수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도출하였습니다. 이 점수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자는 이 웰빙 점수를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게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수만 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에게 개인별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AI 리포트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AI 리포트 탭으로 한번 이동해볼까요? 운동이 잠시만 AI 리포트 이동했습니다. 보시면 5월 13일 일자별로 갈까요? 실시간 됐습니다. 자, 보시면 5월 13일 어제자 건강 리포트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건강 리포트는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제자 건강 데이터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자 건강 데이터를 보면 제가 어제 6,200보 정도 걸었고 어제 평균 심박수는 82ppm, 소모 칼로리는 382칼로리. 수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측정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밤을 샜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진짜 제 기록입니다. 자, AI 리포트로 이동하면 AI 리포트를 통해 어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요약을 보면 특히 수면 부족은 즉각적으로 해결의 문제입니다 라면서 문제를 바로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각 걸음수, 심장박동, 소모 칼로리와 같이 건강 데이터에 있던 것을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걸음수 한번 봐볼까요? 예, 걸음수 보면은 제가 6,283보를 걸었는데 어제 30대 남성의 권장 걸음수인 7,000보와 8,000보 사이에서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는 저 개인의 연령대를 파악하여 평균 연령대에서 데이터를 비교해서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추가해보라 같은 제안도 해주고 있고요. 소모 칼로리 쪽으로 가보면 어제 소모한 칼로리가 382칼로리인데 활동량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하이킹이나 등산 같은 조금 더 격렬한 활동을 하라고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저희는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와 사용자의 성별, 연령대 같은 정보를 챗GPT에게 이런 식으로 챗GPT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리포트를 받습니다. 이러한 AI 리포트는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소인 소모임 추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워치로부터 측정된 건강 데이터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는 유저로부터 4가지 성향을 수치화하여 분석합니다. 얼마나 이 유저가 정서적 공감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지 정서 지원성, 사람들과 얼마나 어울리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사교성, 얼마나 목표 지향 중인지에 대한 성취성, 그리고 이 유저가 신체적으로 활동 욕구가 어떠한지에 대한 활동성. 이 4개의 수치화된 값을 토대로 사용자에게 성향이 비슷한 소모임과 또 자신의 성향을 보완할 수 있는 모임을 추천합니다. 보시면 나와 잘 맞는 모임에 이 사람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 위주의 모임이 추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대비되는 모임도 추천해 주는데요. 이런 모임은 어때요? 해서 보면은 지금 보면 영화를 본다거나 뭐 강아지 모임이라던가 또 고양이 모임은 활동성이 낮고 정적인 모임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천 시스템을 좀 더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활동적인 상태에서 정적인 캐릭터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건강 프로필을 입력하는 창인데요. 첫 페이지는 자신의 신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신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AI 리포트가 또 반영되어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정적인 사람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지금 사교성과 성취성, 활동성 이런 것들을 되게 낮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소문 추천 시스템에 가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뭐 책 모임이라든가 뭐 강아지 모임이라든가 되게 활동적이지 않고 정적인 모임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 이 사람을 또 대비되는 보완해주기 위해서 뭐 춤을 춘다든가 하는 활동적인 모임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 탭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유저는 스마트워치로부터 핵심적인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실버 포션은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웰빙 점수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유저 개인별로 맞춤 AI 리포트를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현재 상태, 부족한 영역에 대한 필요한 행동을 직접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안으로부터 사용자가 동기를 느끼면 건강 상태, 성향을 기반으로 소모임을 추천받아 소모임 서비스에 대한 연결점을 이끌어냅니다. 저희는 이러한 건강 탭의 흐름으로
유저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체적 웰빙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저희의 두 번째 메인 서비스 축인 소모임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 탭에서는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시연을 해보았다면 소모임 탭에서는 기능별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버 세대에게 소모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적 연결을 맺어 실버 세대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막고 활력 있는 생활을 북돋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심사뿐만 아니라 위치를 중심으로 모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모임을 조회할 때도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활동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 내에 모임을 추천받을 수 있고 모임을 생성할 때도 근거지를 두어 지역 기반의 모임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아까 제 활동 지역을 은평구에서 동작구로 바꿔놓았고요. 자, 그럼 한번 모임 생성부터 보실까요? 모임 생성 누르고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하위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모임 생성 화면을 넘어가면 모임명, 서 활동 지역을 선택합니다. 보시는 바처럼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게 하여 실버 세대에게도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가입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검색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관이라는 걸 검색해 보면은 밑에 자동 완성 기술도 보여졌습니다. 또는 내가 위치한 지역을 기반으로 뜨는 추천 모임을 보고 가입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동작구에 위치했기 때문에 동작구에 있는 모임들이 나왔고 거기 중에서 한번 동작구에 있는 모임에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입 신청을 해당 모임장이 가입에 대해 승인하면 게시판 작성 및 정모, 단체 채팅 참여와 같은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커뮤니티 기능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임의 커뮤니티 공간은 홈 게시판 채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게시판을 이용해 보면 이렇게 글들이 있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좋아요나 댓글 같은 기능도 보시는 바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임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표도 구현을 해놓고요. 투표를 하면 이렇게 중복 체크도 가능하고 투표를 하고 나서 어떤 항목에 누가 투표를 했는지 유저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모임에서 중요한 정모도 한번 보겠습니다. 정모는 모임장만이 생성할 수 있어서 지금 이게 연동이 조금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모임장이 모임으로 넘어가서 지금 정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사진을 입력하였고 정모명, 날짜, 그리고 몇 시에 만날지 정모 시간 같은 걸 설정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장소 검색. 보시면 카카오맵 API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팀이 이 소모임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이 소모임 참여에 적극적이게 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인터넷 통화에서 만난다? 사실 쉽지 않죠. 특히나 연령대가 높은 실버 세대일수록 성향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들에게 소모임에 참여할 동기와 호기심을 유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건강탭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형 소모임 추천이었고 여기서는 추천 정모입니다. 추천 정모는 지금 보시면은 내가 속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근처 날짜에 잡힌 정보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위치에 기반하여 반경 5km에 잡히고 있는 정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의 위치는 휴대폰 GPS를 통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계속해서 정보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호기심을 유발함으로써 다시 또 소모임 가입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자, 소모임 탭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소모임 서비스는 관심사와 위치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생성된 소모임은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공간을 토대로 실버 세대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오프라인 정모로 이어지는 실제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실버 세대의 사회적 연결을 극도다 정서적 웰빙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화상 채팅, 스케줄 관리, 관리자 모드 같은 것도 구현해봤고요. 화상 채팅 같은 경우는 아직은 웹에서만 가능한 단계라 모바일 브라우저로 이용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피보자에게 화상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또 발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아, 네, 잘 됩니다. 다행이네요. 조마조마했어요. 자, 이렇게 화상 채팅 같은 경우도 해놨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건강 탭을 통해 신체적 웰빙을 건강 탭을 통해 신체적 웰빙을 추구하고 소모임 탭을 통해 정서적 웰빙을 함께 지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주요하게 사용했던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상 채팅에서 사용했던 기술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화상 채팅 기술은 웹 RTC라는 기술입니다. 웹 RTC는 브라우저 간에 플러그인이 없어도 영상,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특징은 바로 P2P 특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P2P 특징이 무엇이냐? 서버를 거치지 않고 피어-투-피어, 사용자끼리 직접 연결되는 통신을 뜻합니다. 사실 실시간 통신이라는 것은 연결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에게 부담이 가는 작업이겠죠. 그러나 P2P 연결을 진행하면 서버를 거치지 않으므로 서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로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나의 말이 전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지연 시간, 레이턴시가 짧아져서 즉각적인 상호작용 서비스인 화상 채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화상 채팅을 구현하는데 웹 RTC 기술을 택했습니다. 화상 채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저 A가 있고 유저 B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화상 채팅을 하려고 할 때 서버를 통해 먼저 우리 연결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유저 B는 좋다, 이 IP 주소 뭔데?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유저 A도 자신의 IP 주소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설정창에서 보이는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로컬 네트워크고 여기서 요구하는 IP 주소는 로컬 네트워크 뒷단에 위치한 공인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인 IP 주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스턴 서버에게 유저 A는 묻고 그걸 받아서 다시 서버를 통해 유저 B에게 알려줍니다. 유저 B도 유저 A와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P2P 연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P2P 연결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네트워크망에 위치하게 되면은 이 공인 IP 주소를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최후의 보루로서 펀서버를 두어야 합니다. 펀서버를 두어 결국은 이 화상 음성 데이터를 중계해야 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 펀서버도 직접 구축하여 화상 채팅 기술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술은 스프링 배치입니다. 앞선 건강 탭에서 보았듯이 모든 유저에 대한 AI 리포트가 매일 생성됩니다. 사실 회원이 많은 대규모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에는 그냥 포문과 스케줄문으로 단순하게 구현하고자 하려 했습니다. 포문으로 모든 유저 데이터를 불러와 AI 리포트를 생성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로직에서는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AI 리포트를 생성을 하다가 우리 서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챗GPT 서버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에러가 터지면 이 포문 전체 작업이 중단되겠죠. 그런 점을 저희는 가장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기술이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스프링 배치입니다. 스프링 배치를 사용하면 전체 유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수, 즉 청크 단위만큼 분할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문에서는 전체 유저가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 한꺼번에 다 불러야겠지만 스프링 배치는 그거를 100단위로 끊을 수도 있고 1000단위로 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청크 단위로 잘라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버와 메모리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성능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배치는 아까 말했듯이 중간에 에러가 나더라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디까지 작업을 진행하다가 에러가 났는지 자기네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처리하는 장점이 있기에 저희 서비스에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이유로 저희는 스프링 배치를 사용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했던 하버사인 로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메인 탭에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본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5km 이내의 정보를 조회할 때 제일 필요한 값은 바로 좌표입니다. 위도와 경도로만 이루어진 좌표값. 이 좌표값만 있으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기에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카카오맵 API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대한 좌표를 받아오 이를 DB에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휴대폰 GPS 기능을 이용해 현재 사용자의 좌표도 받아옵니다. 이를 하버사인 공식에 대입해 두 지점 간의 좌표값을 구하여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정보를 추천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실버 포션의 서비스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하나의 큰 컨테이너 화면과 여러 개의 컨테이너 화면이 있죠.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는 것이 모놀리식 개발, 여러 서비스의 독립된 어플리케이션으로 실행하는 것이 MSA 구조라고 합니다. 저희 실버 포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실버 포션은 하나의 서버로 이루어진 모노리식 구조가 아니라 세 개의 주요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MSA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MSA 구조를 선택했나? 일단 한 곳에서 에러가 나도 서비스 전체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서비스에서 소모임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사용자는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DB에 저장시키는 등 이 건강 탭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실버 포션은 건강 서비스와 소모임 서비스 간의 활성도 격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경우 예를 들어 소모임 서비스만 트래픽이 많이 몰리고 이럴 경우에는 향후 독립적으로 확장시킬 것도 고려하여 MSA 구조가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앱으로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앱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버 포션은 하이브리드 앱 구조로 개발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앱은 간단히 말해서 앱 기술과 웹 기술이 합쳐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웹을 앱으로 감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앱과 대비돼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안드로이드 앱, iOS 앱 같이 특정 운영 체제에만 작동되는 그런 네이티브 앱 같은 것들이 있죠. 실버 포션도 웹 개발 방식으로 웹을 구축한 다음 앱 기술로 웹을 감싸는 형태의 패키징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휴대폰에서 건강 데이터를 가지고 와 서버로 전송하는 것에도 앱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앱을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고 PC에서나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이 사이트들로도 접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앱의 특징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앱은 웹 자원을 앱에서 재활용하기에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네이티브 앱보다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네이티브 앱은 수정을 하면 다시 앱 마켓에서 심사를 받는 등 유지보수가 까다로운 반면에 하이브리드 앱은 웹을 수정하면 그대로 웹을 감싼 앱에 반영되어 되게 효율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장점과 또한 웹과 앱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원했기에 하이브리드 앱으로 선택하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실버 포션에서 사용된 배포 기술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한 잔만 먹고 하겠습니다. 목이 많이 말라서. 저희의 배포 개요도입니다. 저희는 쿠버네티스라는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여러 개를 자동으로 운영되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보시면 세 개의 유저, 호스트, 챗 서버가 있고 이 서버를 컨테이너를 감싸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이러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배포하고 운영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하면 그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가 빌드하고 배포하여 서버가 돌아가게 하는 과정을 git 액션을 통해 자동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버 포션은 독립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는 MSA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실버 세대들에게는 신체적 웰빙을, 소모임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 웰빙을 추구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앱 구조로 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